안녕하세요. 트이다의 대표이며 언어치료사인 최승구입니다. 만 4세에서 6세 아이들의 발음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많이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음이 좋지 못한 아이,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지 이 영상을 보신 후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 속의 남자아이는 2019년 6월생으로 평가를 진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만 4세 3개월입니다. 청각, 인지, 기타 그 밖에 의심되는 장애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실까요? 이건 뭘까? 나무, 무토이, 이건? 기파, 이건? 타타, 이건? 분자, 거구자, 얘는? 코끼리, 새우아기, 어피, 이건? 호랑이, 나무, 다트, 얘는? 궁, 가방, 똥, 이건? 채장, 이건? 달차, 근네, 응. 더디, 뭐? 우부터나까, 네. 싸움. 짜시, 이건 뭘까? 축구, 짜장, 이건? 푸쿠, 어땠나요?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영상 속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치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뭘까? 나무, 미음과 비읍은 두 입술이 붙어 나는 소리이며 약 2세 후반 정도 되면 습득되는 말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글자의 맨 앞인 초성에 올 경우도 있고 받침으로 산출되기도 합니다. 영상 속 아이를 이젠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어떻게 발음했나요?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나무의 미음을 발음할 때 두 입술을 붙이지 않고 아랫 입술을 윗니로 살짝 깨물면서 발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방식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왜곡이라고 합니다. 무토이, 목도리처럼 들렸나요? 여기 목에도 초성에 미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미음이 들어간 낱말과 비슷하게 두 입술이 예쁘게 붙지 않고 소리가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건? 기파, 김밥이라는 단어에는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김의 받침 미음과 밥의 초성, 종성에 비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밥에서 김의 종성 미음과 밥의 초성 비읍은 잘 산출되었습니다. 분명 아이는 미음을 산출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발음을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미음과 비읍이 연속으로 연세하는 발음 환경으로 인해 두 입술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밥의 종성 비읍입니다. 종성 비읍의 경우는 두 입술을 붙이고 공기를 가두어야 산출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A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기파, 자, 이어서 다음 낱말도 보시겠습니다. 새우아기, 뭐라고 한 것 같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새우아기, 해바라기의 발을 들어보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입술이 붙어야 하는데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궁, 이건 뭘까? 축구, 짜장, 더디, 곰은 공으로, 짜장면의 면도 두 입술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접시의 접의 종성 비읍 또한 두 입술이 붙지 않고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는 두 입술이 붙으면서 내는 소리인 미음과 비읍에서 말소리 오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성에서도 그리고 종성에서도요. 그런데 미음과 비읍 언제 습득된다고 한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2세 후반 정도면 습득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4세의 아이인데 두 입술 소리를 내지 못한다? 치료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옷입니다. 대부분 언어 치료를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5, 6세가 되었는데 시옷,
지읒, 리을 발음을 아이가 잘하지 못하여 상담과 치료를 의뢰하십니다. 오늘은 지읒을 제외하고 시옷과 리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옷은 언제 습득되는 연령일까요? 5세 전반 정도에 습득되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시옷이 어떤 몸을 만나는지에 따라 습득 연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늦어도 6세 되기 전까지는 시옷 소리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시옷을 산출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건 타타. 싸움. 짠. 어떻게 들리셨나요? 타타 혹은 타탕이라고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즉, 시옷을 티읕으로 바꿔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속하는 자음 중 다른 말로 바꿔서 산출하는 오류를 대치 오류라고 합니다. 자, 다음 낱말 들어보실까요? 이건 분자. 풍선을 풍저라고 산출하였고 이번에는 시옷을 지읒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건 책장. 책상을 책장이라고 산출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옷을 지읒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영상 속의 A는 4세 전반이고 비록 연구 결과가 5세 전반에 습득되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아이들마다 개별차가 분명 존재하니까 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럴 땐 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중복 장애가 없고 오로지 시옷에서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진행합니다. 자발적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치료를 진행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옷이 5세 아이의 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다를 과거형으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꼭 어시 포함되게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자, 정답은 갔었다. 발음이 나는 대로 표기하면 갔었다. 그럼 A는 갔었다를 어떻게 산출할까요? 네, 가졌다 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표현 A가 많이 사용할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과거를 표현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발음할 것이 예상됩니다. 먹었죠요, 가셨죠요, 아팠죠요 등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리을은 자음 중 늦게 발달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을에는 초성 리을과 종성 리을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먼저 발달할까요? 바로 종성 리을입니다. 알과 같이 받침 리을이 3세경에 발달됩니다. 반면 라디오의 라와 같은 초성 리을은 초등학교 입학해서도 발음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초성 리을 소리 산출이 어려운 이유는 받침 리을의 경우 혀만 살짝 들어 입천장에 붙이면 되지만 초성에 오는 리을인 경우에는 혀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혀를 힘차게 앞으로 내리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운동이 더 복잡하고 정교함을 요합니다. 이러한 초성 리을은 5세경에 습득되는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어떻게 리을 소리를 산출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얘는 코끼리. 코끼리처럼 들리셨나요? 아니요. 코끼리라고 산출하였습니다. 리을이 어디 갔지요? 발음되어야 할 자음 자체가 없는 경우 생략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호랑이. 나무. 호랑이는 호황이, 라면은 라면으로 리을을 니은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이제 또 고민이 됩니다. 치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문장 사용에 리을이 미치는 영향은 또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성 리을인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중 목적격 조사를 하시나요? 을과 를로
대상임을 나타내주는 격조사입니다. 밥을, 감을, 공부를 등 A는 목적격 조사를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즉, 아이의 언어 수준에 리을이 현저히 많이 사용되므로 발음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세 남아의 발음을 보면서 치료 진행 여부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음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습득되어야 할 발음이라면, 그리고 오류를 보이는 발음이 아이의 언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평가 및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